가볼까?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단어밖에 없었냐면 자료에 대한 얘기가 분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대신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지? 근데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그보다 더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어. 그 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 전. 다시 말해서 자료에 대한 애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자료. 한번 열겠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리원이가 회장 나갔어. 뽑을까 안 뽑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있다면 300명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떤 놈은 뽑을 거고 어떤 놈은 안 뽑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걔네들이 다 자료가 되겠지. 걔네들이 자료들이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니? 분포를 따르고 있다부터 확률 분수가 뭐고 분포를 따르고 있다부터 우리가 출발했는데 이제 지금 내용은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야.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어떠한 집단이란 소리야. 어떠한 집단. 그 300명이 어떠한 집단, 모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 집단, 모란 말은 어떤 이런 뜻이야. 어떤 집단. 알겠지? 근데 그런 뜻도 하나가 있고 어미 모자를 해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기준이 되는 집단 이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모 집단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사하기 전 단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집단이라는 것이 사람 300명이 모였잖아요. 사람 300명이 모였지. 그러지 사람 300명이 집단이 아니야. 그 300명이 무언가 목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게 300명이 아니라 그 300개의 OX가 있다는 소리야. 300개의 OX가 있다는 소리지. 이되니? 투표를 1번, 2번, 3번 뽑는다 그러면 그 300개의 1, 2, 3이 있다는 소리야. 이게 모 집단이야. 300개 안에는 1이 1, 1, 1 보니까 2, 3, 3, 4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해. 그게 모 집단이란 소리야.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무슨 내용, 무슨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 이거지. 그게 모 집단입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얘를 어째야 돼? 얘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이번에 리완이가 회장 선거에 나가지고 기호 1번 리완이가 이번에 당선이 되냐 안 되냐를 조사를 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300명을 리완이가 가서 계속 물어. 너 나 뽑을 거야. 1번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을까. 그걸 전수조사라고 그래. 그러지? 그걸 다 조사하려면 이제 회의 때 모여가지고 얼른 초스피드로 아까서 3.7초로 100m 달리기 하면 다 뽑아지겠지만은 다 조사가 힘들어.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수조사는 진짜 따지고 오면 큰 시간과 큰 비용이 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어. 됐어요? 그거를 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하는 거를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표본, 샘플만 조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떤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얘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하고 기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포에 대한 얘기는 전수조사예요. 내 점수가 한 10과목이 있는데 그렇지? 표본만 뜯어서 조사를 했어. 100점하고 100점하고 100점이야. 오호호 나 100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해되니?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최근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 내용이 됐습니까?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건 전수조사 해야지. 얘는 표본조사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뜰 거라고 얘기가. 전수조사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럴 거 아니야. 강주청 가서 수질 검사 좀 해갖고 와라 했어. 알겠어?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물체들이 물체가 몇 마리나 있는 조사하라 했어. 그러니까 시진이 가가지고 물을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통에다 다 담아가지고 얘를 조사를 하고 있어. 미친 짓거리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표본은 믿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지. 그러지? 이거 어떻게 조사했냐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지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표본 조사의 신뢰성입니다. 표본 조사를 하는데 신뢰성이 참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뒤에 가면 신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뢰도. 믿을만 하냐 이거지. 알겠어? 우리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본 조사는 신뢰성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추출을 할 건데, 뽑을 건데, 얘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조사는 임의 추출이야. 임의 추출. 리안이 친한 애들한테 했더니 너 뽑을까 안 뽑을까? 당연히 안 뽑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저 안 좋은 친구들 뽑았더니 너 뽑아야지. 너 이미지 좋더라. 이렇게 알도 못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본 조사는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것은 임의 추출이야. 뭐 나머지 과학적인 내용들은 우리는 모르겠고 광주청 수질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비 온 다음 날 있고 뭐 아침 새벽에 있고 뭐 이렇게 비가 안 올 때였고 장마철 이거 다를 거 아니야 내용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데이터를 작성을 다 할 거 아니야. 이런 날 조사하고 이런 날 조사하고 위치 어디에서 조사하고 어디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수학적인 내용만 들어왔으니까 이미 추출을 할 거다. 눈 감고 뽑을 것이다 이거지. 운동자 300명 있어 눈 감고 이렇게 대각박을 이렇게 몇몇 뽑아가지고 조사할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이미 추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을 얼마만큼 뽑아서 할 거냐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됐지? 그럼 여기 나온 단어는 전부 다를 모집단이라 부르고, 전부 다를 모집단이라 부르고, 샘플 뜯은 것을 표본 집단 또는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표본을 뜯은 거야. 그렇지? 그 표본에는 뭐가 있어? 사이즈가 있어. 크기가 있어.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표본의 크기는 뭐야? 우리는 개수야. 걔를 뽑을 때는 이미 추출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두지? 그래서 걔네들을 조사를 합니다. 표본을 조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전체 집단을 모집단 표본을 뜯어서 됐습니까? 그걸 조사를 할 거야. 됐니? 뽑을 때는 이미 추출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중요한 단어가 표본의 크기밖에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한 거야. 모집단이 있고 표본을 뜯어 꺾고 표본을 조사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는 뭐밖에 없다고? 표본의 크기만 남아있을 거라 우리한테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집단을 우리는 변수 알고 있는 변수 x야. 자료들 이런 소리잖아요. 자료들 이런 소리야. 거기에서 우리는 샘플을 뜯을 거야. 샘플을 뜯을 거야. 표본을 뜯을 거야. 표본을 뜯으면 뭐만 남아있다고? 표본의 크기만 남아있을 거라고. n개. 뽑을 때는 뭐? 이미 추출. 이미 추출이 아니라 이미 복원 추출입니다. 이미 복원 추출이요. 무슨 말이냐면 300명 있는데 내가 한 명 뽑고 조사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할 거야. 뽑다 보면 똑같은 놈을 뽑을 수도 있어. 이해되니? 이미 복원 추출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요? 자, 이미 복원 추출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이게 너무 많으면 그냥 한꺼번에 뽑아도 관계없어. 학생 수가 3만 명이야. 되니?
선명명 중에는 1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뽑아도 관계는 없어. 알겠니?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복원 추출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많으면 복원시킬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추출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복원 추출입니다. 요것만 남았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이제 조사를 할 거잖아. 표본 조사를 할 거잖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쓸모가 있어. 조사를 할 거냐? 뭘 조사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조사를 할 것이고 표본 평균을 조사하고 표본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조사할 것이고 표본을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조사할 거야. 됐니?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조사를 할 것이고 표본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조사할 거야. 됐니? 자, 목적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목적. 얘를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만 조사해가지고 얘를 추측을 할 거야. 그게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이것만 갖고 조사를 했단 말이야. 300명 중에 내가 20명을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놈을 예측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니? 예측. 뭘 예측하겠냐 이 말이 되겠지. 보통 뭘 예측하겠어? 된다 안 된다. 표의 개수 평균을 조사를 합니다. 이게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을 조사해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조사하겠다. 평균을 예측하겠다 이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 큰 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거냐라는 건데 표본 평균을 조사하겠지.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표본 평균이 X바로 작성을 하고 X바가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새로운 변수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이 새로운 변수야. 다시 말해서 얘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집단에 있는 놈들을 사이즈가 n개인 놈을 끄집어 냈겠지. x1, x2 이렇게 표본들을 뜯어 넣겠지. n개를 넣겠지. 그를 개수로 나눠가지고 표본 평균을 조사할 거야. 표본의 평균을 조사를 할 거라고. 됐니? 표본 평균을 가지고 x바를 가지고 x바를 이용해서 m 다시 말해서 ex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 불러? 모평균.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단어가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모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제. 모표준 편차도 있고, 그렇지? 모분산도 있겠지.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런 단어가 있겠지. 근데 이 모란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지. 왜냐면 자료에 내용이 나오면 모집단의 단어는 사라졌겠지. 어떤 집단이라고 내용이 나올 거야. 정구의 수명들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본을 뜯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상황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게 있고 전수조사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정구 회사에서 정구 수명을 조사하고 있어. 정구를 만들고 있어. 정구 수명이 원래 평균적으로 1000시간이 나와야 돼. 그러면 1000시간 나온지 안 나온지를 조사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전구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1000시간 조사했어. 그지? 2개 갖고 1000시간 조사했어. 1000시간 나오네? 폐기. 1000시간 나오네? 폐기. 전수조사를 하고 폐기. 뭘 팔 거야? 뭘 팔 거야? 그러지? 1000시간 나왔으면 너도 쓰세요 그거야? 1000시간 수명이 1000시간 나왔네요. 쓰세요. 다 끝난 거잖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니? 뭔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일부만 조사를 하겠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제 기기를 만들 때 잘 만들라고 했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부만 조사를 했다 이런 단어가 숨어 있다고요. 숨어 있다고. 표본을 뜯어서 조사했다는 말은 숨어 있는 단어야.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얘를 다 조사한 건지 아니면 표본을 뜯어서 조사한 건지. 표본을 뜯어서 조사했다는 말은 표본 평균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얘가 새로운 변수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변수를 가지고 다시 뭐 하겠어? 변수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할 거 아니야. 분포를 찾을 거 아니야. 이 변수의 분포를 찾을 거 아니야. 이게 분포를 찾다 보니까 뭘 구해? 당연히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겠지. 뭐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조사를 하다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조사할 것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조사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헷갈림이 옵니다. 이제 첫 번째 헷갈림. 표본을 뜯어가지고 평균을 조사를 했어. 표본을 뜯어서 평균을 조사해서 왜? 모집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을 뜯어 몸무게라 하면 그 표본을 뜯어가지고 10명을 모아가지고 그놈의 평균을 낸 거지. 68kg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했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뭐가 헷갈리겠어? 표본 평균, 표본 분산하고 말이 헷갈리겠지. 이게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그 이 시스템을 기억을 해야 돼. 표본을 뜯어서 조사를 할 때 표본 평균을 조사하고 표본 분산을 조사하겠다라는 거고 걔네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요놈들이 표본들이 아주 많을 거야. 이렇게 뭐 할 거야? 중복적으로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얘네들이 다 표본이야. 얘네 다 표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보다 더 힘들어. 표본을 뜯어서 평균 조사, 표본 뜯어서 평균 전수 조사하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모든 모집단의 내용들이 걔네들이 다 나올 때까지 개수를 뽑아가지고 중복 복원 추출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x가 3개였어. 나는 표본 크기를 2개를 뽑을 거야. 어떻게? 복원 추출할 거야. 그러면 하나 뽑고 다시 넣고 하나 다시 뽑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 총 9가지가 나오겠지. 얘는 3개만 조사하면 되는데 얘는 9개를 조사해야 돼. 됐니? 그러면 표본 평균의 새로운 변수에 대한 분포는 원래 모집단의 분포보다 더 힘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목적이 뭐야? 실제 목적이 X바 표본 평균만을 가지고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을 어째야 돼? 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표본을 뜯어서 평균을 조사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전체 집단이 평균이 얼마일까를 추측을 한다 이거지. 추정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추측보다는 좀 더 강한 단어. 근거가 있다 이거지. 근거가 있이 예측을 하겠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이제 이런 추정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를 가지고 평균이 딱 얼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내 표가 3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야, 이 표가 130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표 중에 130표. 이거 대선 봤냐? 대선 보면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대선 나오면 바로 나오면 출구조사를 하잖아. 출구조사가 뭐야? 그게 표본이야. 표본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일정하게 룰을 가지고 표본들을 뜯어가지고 조사를 했단 말이야. 지역도 선택을 할 것이고 지역 전국구를 선택할 거고 그것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 알바하면 돈 많이 준다. 대신 본인이 써야 돼. 첫 번째 사람 뽑으면 그 다음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서 몇 명 뒤에 한 명 뽑아가지고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다 적어지냐면 뭐 연령대, 남자 여자 뭐 직업은 안 나오고 연령대하고 위치 지역하고 이거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 딱 수합해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짝짝짝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당선 확률 몇 %부터 몇 %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지금 표본 조사야. 그러겠지? 그래서 표본 조사가 일단 중요하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조사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에 대한 놈을 추정하겠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얘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알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실험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래 한 문제가 나와야 돼. 무조건 한 문제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헷갈리는 용어들이 다시 정리를 하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본을 뜯을 거야. 그걸 조사할 거야. 그걸 표본 조사라고 했어. 자, 표본 조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표본의 크기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n개를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구한 게 새로운 변수. 우리가 구한 거는 하나입니다. 표본 평균 하나야.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추측을 할 거야. 그거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에 나오는 표본의 평균이 있고 표본의 분산이 있는데 그리고 이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이 새로운 변수가 돼서 그놈이 분포를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있어. 말이 헷갈린다 이 말이야.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헷갈려.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야?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와중에 새로운 변수가 나왔으니까 이 분포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모평균은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을 말하고 있고 표본평균은 샘플 하나 뜯어가지고 그 평균을 구한 거야. 됐지? O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X의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사, 모표준 편차를 갖고 이거를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같이 나타냅니다. 표본 평균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n이라면 이놈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각각 우리는 x바, s제곱 s라고 또 나타내.
V가 아닙니다. 보통 S로 나타냅니다. V 아니야. S제곱 S야. 그래서 표본 평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표본 분산 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나중에 너희들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표본 분산 구하는 방법인데 뭐 한 거야? 내가 샘플을 뜯어가지고 그놈의 평균이 분명히 있겠지. 그렇지? 그럼 그놈의 표준 편차가 분명 있을 거라. 분산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볼 거냐면 총 n개의 표본 크기가 뽑아가지고 그놈의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놈을 빼서 제곱 했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 이놈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샘플을 뜯어가지고 표본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이놈을 계산할 때 n분의 1로 나눠요. 요 문제를 낼 수도 있어. 뭐 누구 학교 정도면 낼 수도 있어. 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1로 나눈다. 이유는 몰라도 돼. 단 n-1로 나눈다 이거지. 요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지. 뭔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뭔가 오차가 있다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정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뭐 대학교에서는 나올 거야. 안 배운 사람, 통계학 안 배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여튼간에 n-1로 나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라고. 딱 이 내용이면 좀 어렵습니다. 샘플 뜯어가지고 그게 평균도 구할 수 있지만 표본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표본 분산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데 n-1로 나눈다라는 사실이야. 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뒤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밑에 제일 문제는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모 분산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n보다 1이 작은 n-1로 나눠서 기억한다.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n-1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실제로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집단 말이 달라졌습니다.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집단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거야. 우리가 모집단이 몇 개가 안 되면 실은 표본에 의미가 없어요. 모집단이 많아야 표본에 의미가 발생하지. 근데 표본이 많으면 모집단이 많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럴 거 아니야. 이걸 조사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실험체를 수학적으로 만든 거라고 해. 됐니? 쉽게 만들 거야. 쉽게. x가 1, 2, 3. 그러면 요놈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bx가 했습니까? 복원 추출해서 1, 2, 3이라는 모집단은 3가지가 있어. 그렇지? 근데 내가 뽑힐 확률이 다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해. 이해됐어? 확률이 다 달라. 그럴 거 아니야. 넣었는데 뽑힐 확률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이 놈을 뜯을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할 거야? x바를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x바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니. 이 1, 2, 3이라는 모집단이 있으면 표본은 2개씩 뜯으면 몇 가지가 나온다고? 총 9가지가 나옵니다. 1 복원 추출입니다. 1, 2, 1, 3, 2, 1, 2, 2, 1 있잖아요. 처음 두 번째 달라. 복원 추출 2, 3, 3, 1, 3, 2, 3, 3. 얘는 표본이야.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표본의 평균은 1, 2분의 3, 1.5, 2, 2.5, 3이네요. 그러면 x바의 분포는 1, 2분의 3, 2분의 5,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에 대한 확률은 얼마겠어? 16분의 1로 가겠네. 16분의 1 가겠죠. 1 뽑힐 확률 4분의 1. 또한 1 뽑히면 4분의 1. 16분의 1 가겠고. 1, 1은 얼마야? 1이 되겠고. 1, 2는 이거니까 16분의 2가 됐다가 2가 되겠지. 16분의 4가 되겠고. 1, 3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1, 1, 4, 1. 6이 되겠고 4가 되겠고 1이 되겠네요. 5. 맞죠? 대칭적이니까요.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자, x의 분포는 이렇게 되면 x바의 분포는 더 힘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더니 위에 있는 놈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2는 확실하고 분산은 얼마입니까? 제곱 제곱에서 평균을 제곱에서 얘를 곱할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 4분의 제곱 이더니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뺐어. 그러면 4, 18, 16, 2분의 1이 됐네요. 2분의 1.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평균을 구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얘가 대칭적으로 나왔으니까 2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 분산을 구했습니다. 구하기 싫네. 평균이 2니까 바로 구해봅시다. 뭐 할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면 또 빠르겠지. 16분의 편차 제곱의 평균 1. 편차 제곱의 평균 1. 편차 제곱의 평균 다 1이네. 감사하게도 4분의 1이 나왔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평균은 같더라. 분산은 달라졌네 이 말이야. 이거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해. 하나의 실험.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지금 책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긴 한데 많이 없어. 이게 하나의 실험이야.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EX가 EX 바랑 같더라 이거야. 자,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EX는 모집단의 평균이야. EX 바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야. 표본 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은 X바야. X바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 X바는 지금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놈의 평균을 구했더니 똑같더라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사실이 나온 거고, X바의 분산을 구했더니 VX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적으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2가 중요하다겠지. 요놈이 2로 나눈 값입니다. VX를 저 크기로 나눈 값이 떨어지더라 이거지.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단 요렇게 따르더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현은 바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x바는 m바는 2x바, 시그마 바의 제곱은 vx바. 됐니? 요놈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요놈이 m을 그대로 따르고 요놈은 요놈을 따른다. 요놈을 따른다. n으로 나눈다 이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가 나오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모집단의 분포가 나오면 표본 집단의 분포도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엄마 이해돼서? 여기까지 이해되니? 모집단의 분포가 나오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알 수 있다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지?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여기에 우구심. 어떤 우구심이 있어? 우리가 지금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표본을 통해서 전체 집단을 예측 추측을 해보자는 건데, 모집단의 분포가 나오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 수 있다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순서가. 그럼 앞쪽 문제는 이렇게 문제 나왔을 거야. 앞쪽 문제는 요거 두 개가 관계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고, 모집단이 분포가 나오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내고 나서 그걸 가지고 확률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야. 뒤쪽 가면 여기 안 나오고 뭐가 그럼 안 나오고 있어? 뭐가 안 나와? 이게 안 나왔겠지. 이게 여기서 이런 거야.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 이거야.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 이거지. 뭔 말인지 되니?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대신에 우리는 아는 사실이 뭐야? 표본 평균은 알고 표본 분산은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표본 평균은 누구야? x바. 표본 분산은 뭐야? s제곱. 모집단의 분포는 몰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거랑 요거를 알아. 여기까지 되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요거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잖아.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요걸 아는 게 목적이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는 x바로 EX를 추정을 할 거고, 추정은 범위로 나올 겁니다. 방법만 알려주면 되겠지. 범위로 나올 것이고, 평균은 범위로 나오고, 얘가 없잖아, 얘가 없지? 요것만 조심하면 돼.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 되지 이제 말 됐지? 표본을 뜯어서 조사를 해서 표본 평균 조사했고 표본 분산을 조사했어. 그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EX를
추정을 할 거고 범위로 나올 것이고 표본 분산은 안 나왔어. 표본 분산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분산이 아니라 모 분산이 안 나왔으니까 모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모 분산은 표본 분산을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 이거지. n-로 나눴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다 나온 거라고 이제.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그럼 추정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추정하는 방법은 x바에 우리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누가? x가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니? 그러면 우리는 추정을 할 때 요 분포가 뭘 따를 거냐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거기에 m은 m하고 n바가 똑같으니까 n바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한 칸은 뭐 시그마가 되는데 그 시그마가 지금 어떤 놈을 쓸 거냐면 요 놈을 쓸 거예요. 요 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할 거예요. 요게 분포가 이래 되니까. 되니? 요 놈이 루트 n분의 요 놈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용할 거야. 이게 새로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x바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 될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x바를 가지고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거지. 그럼 이건 x바의 분포니까 x바가 어딘가 하나 나오겠지. x바를 내보면 얘는 x바의 분포니까 x바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바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뭔 말이랬어? 그러면은 x바를 두 가지가 나온다고. 추정을 하시오 이거지. 자, 추정은 두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95%로 추정해 주시오, 99%로 추정해 주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95%로 믿을 수 있게끔 추정해 주시오. 요런 말이야. 이런 거지. 시즈인과 접집과 갖고 나 이번에 점집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실에 거기는 완전 추측이니까 사주 보면서 시즈인과 점집 가서 나 이번 중간고사 몇 점 나올 거요 했더니 점집의 사람이 너는 이번에 0점부터 100점 사이에 나올 거야. 와우 점쟁이네요. 정확히 맞춰버렸어. 아우 참 튀겠어. 점집에서 0점부터 100점 사이에 나올 거라고. 와우 점쟁이잖아.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잖아. 100% 신뢰 가잖아. 믿음은 신뢰도는 맞잖아. 맞출 수 있냐가 신뢰도야. 되니? 그럼 이거 예측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지? 이번에 시즌이는 67점에서 69점 사이 나올 거야. 우 해가지고 만약 그걸 맞추면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거고. 근데 믿음이 잘 안 가잖아. 신뢰도가 낮잖아. 대신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그렇지? 신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범위는 좁아지겠지. 범위가 좁아서 좋다, 넓어서 좋다 이 개념은 아니야. 적당해야 돼 실은. 신뢰도도 높으면서 간격도 좀 좁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신뢰도 퍼센트지가 95%를 더 우선적으로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는. 그럼 너희들의 그 출구조사들 보면 표본 조사들 보면 뒤에 써졌어. 신뢰도 몇 %야, 오차 범위 몇 이렇게. 신뢰도가 95%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란 소리야. 5%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것이 주로 많이 쓰여지는 거라고. 99%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95%를 많이 쓸 거야. 95%로 놓였다는 말은 이런 거야. 이 x바가 놓여진 위치가 이 그림의 95% 위에 놓여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체가 100%니까 95% 라인이 분명 어딘가에 있겠지 대칭적으로 해. 그래서
걔를 조사를 해보니까 1.96 시그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95%의 위치고 99%의 위치는 2.58 시그마더라 이거야. 됐니? 이 말은 무슨 생각이냐면 95%로 예측을 하면 누굴 가지고? X바를 가지고 M이라는 놈은 X바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 이 M하고 똑같은 M이잖아. 이래서 이게 X바에서 요놈을 뺀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 넓이가 95%로 계산해 준 거야. 1.96은 표에서 나타난 겁니다. 내가 외운 게 아니라 표에서 나오니까 1.96을 쓴 거야. 됐니? 요렇게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99%는 뭐만 따져주면 돼? X바를 가지고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지. 요렇게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95%로 평균을 예측해 달라라고 하면 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 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말할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요놈의 2배가 됩니다. 요놈의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95%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차가 얘가 오차가 됩니다. 됐니?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만 따지면 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간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요거의 뜻을 이해해야 돼. 요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원론적인 걸로 다시 들어가야 돼. 문제 속에서는 분명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표본을 뜯어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어떤 게 나왔는지가 생각을 해야 돼. 뭐가 나올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나왔다는 말은 표본 집단은 표본 평균의 집단,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모집단이 구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라 이런 소리 되고 대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인데 뭐가 안 나왔다? 시그마가 안 나왔다. 그 시그마는 누굴 이용할 거다? 표본의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겠다. 자, 표본 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S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집니다.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 표본의 표준 편차야. 내가 표본을 뜯어서 평균을 조사했다. 표본 평균이야. 표본을 뜯어서 표준 편차를 조사했다. 표본 표준 편차야. 그 표본 편차로 모 표준 편차를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해서 수정 작업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는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통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산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실제 조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야. 전수조사가 힘든 이유인데 표본도 쉽지는 않아.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기 쉽지 않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샘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겠니? 요 정도 샘플밖에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얘를 푼다가 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왜? 전수보다 표본 평균의 분포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문제가 이게 나오면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해서 요 놈을 구한다라가 되는 거라고. 수학적인 내용은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룰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큰 흐름.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딱 그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내용상은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분포 나오기 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풀어와. 수정 전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하나, 둘, 세 장, 세 페이지. 총 몇 장이? 5장인가? 총 몇 장이? 5장이냐? 5장? 그러면 2장만 해오는 거 합시다. 2장. 2장이 어디까지? 1장, 2장,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까지 해봅시다. 요 폭로의 수정 111조까지만 풀어오세요.